한 4년 전쯤이었죠.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적발된 의류 업체가 있었어요. 세투아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한인 업주와 그의 아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최근 소식이 있어서요. 다뤄봅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주의 이 센트럴 지검인데요.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청바지 사업을 하고 있는 세투아진을 운영하는 이 70세 류모 씨와 37세 아들이여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요, 이들이 과거 2020년 대략 한 5,1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언더밸류, 그러니까 낮게 보고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840만 달러 상당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요. 그리고 또 1,7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세탁해서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의 유죄 판결로 인해 내년 초에 이제 선고가 있을 텐데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네요. 굉장히 큰 규모의 탈세 그리고 자금 세탁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 탈세를 넘어서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멕시코의 어떤 마약 카르텔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된 어떤 복합적인 이 경제 범죄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업주가 한인 패션 디스트릭트 하다 보니까 한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허위 신고와 관세 회피로 약 840만 달러 탈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업주 류 씨와 그 아들은요,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운영하던 이 세투아진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요, 허위로 이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말하자면 언더밸류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다는 거죠. 관세라는 건 결국은 내가 수입하는 가격에서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가치를 낮춤으로써 관세를 낮게 부과받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방 검찰에 따르면은 총 5,100만 달러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수입품을요,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약 840만 달러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업주는요, 이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인보이스, 송장과 관련된 이런 수입 관련 서류를요, 위조해서 낮은 가격으로 기재된 어떤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세탁에 대한 혐의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라는 건데, 해외 계좌와 허위 거래 내역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대략 한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자금 세탁 방식이요, 주로 이제 불법적으로 얻은 돈의 흔적을 감추고 또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계좌 그리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먼저 이제 해외 계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옮긴 거죠.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당국이 쉽게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아까 얘기한 이 1,700만 달러를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해서 이동을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structured transaction이라고 하는데, 구조화 거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해외로 옮길 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structured transac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미국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했을 때 당국 보고가 되는 건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00불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서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큰 돈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보고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당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혐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위 청구서 그리고 가짜 회사를 활용했다라는 건데요. 이들이 세탁한 돈을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제 거래를 일으킨 것처럼 인보이스, 장부를 조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 가짜 청구서 아니면 영수증을 만들어서 마치 이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나온 것처럼 꾸민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가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실체가 없는 쉘 컴퍼니를 얘기하는 걸 텐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요, 이 해당 자금들이 이 회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당국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이 자금이 시작됐고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써서 불법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 여러 계좌로 쪼개고, 가짜 거래, 가짜 회사를 이용해서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국의 조사를 피한 그런 혐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자금 세탁에 대한 혐의였었고요. 세 번째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면, 이러한 활동이 어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의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그게 역시 2020년도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주목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단순한 탈세라던가 자금 세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관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주목할 요소였었고요. 그래서 연방검찰이 이들이 이런 자금 세탁 과정에서 멕시코 카르텔과 연관된 자금을 처리해 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연계 가능성이 이미 기소 당시에도 제기됐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 탈세 사건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시에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혐의가 이후에 뭐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국 이건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불법 자금 흐름까지 포함하는 어떤 복잡한 경제 범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2020년 검찰이 2,500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고요. 이게 지난달 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요. 이러한 유죄 판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판결이 될 거예요. 선고가 될 거란 말이죠. 선고 공판이 내년 1월로 잡혀 있는데요. 연방 대배심은요. 류씨 부자와 그 업체에 대해서요. $10,000 이상의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허위 분류된 상품 반입, 관세 관련된 거죠. 또 세관 통과를 위한 허위 보고, 그리고 자금 세탁 및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 1월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수십 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중대 경제 범죄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어떤 연방 당국의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반영해서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미국 내 한인 사회에 있어서도 탈세, 자금 세탁의 심각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포함된 복잡한 범죄 형태가 부각된 그런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라고 합니다.